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오늘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시환경 조사에 대해 배울 겁니다. 거시환경이라면 뭔가 커다란 측면에서 보는 건가요? 그렇죠. 인터넷 같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조사하고 세계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글로벌 정보, 그리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까지 수집해 보도록 하죠. 네, 나는 디자이너다. 지금 시작합니다. 소연 씨, 이번 시간에는 시장 환경 조사하기 부분에서 이제 거시 환경 분석하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소연 씨가 생각하는 거시 환경이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부분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조금 포괄적인데, 거시 환경이라는 건 쉽게 해서 이제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TEP 분석을 할 때 쓰는 그 범주가 사회, 기술, 그다음에 생태, 경제, 정치 이렇게 나눠져요. 좀 광범위한 범위가 그렇죠. 거시적 환경. 정치적인 환경이 이제 거시적인 환경에 들어가게 되고요. 뭐 종교나 관습 또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거시 환경 분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약간 포괄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성향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격이 향후에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거를 예측을 해서 제품 디자인 개발할 때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또 정치에 따라서 경제가 또 이렇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10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이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거시 환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돼요. 그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사회잖아요. 네. 근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전쟁이 났다. 그것도 하나의 예측은 안 되지만 가정하에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전쟁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어떤 제품들이 생활에 진짜 필요한 제품들이 뭔지.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제품들을.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예측해서 네.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원달러 하려고 달러가 갑자기 올라간다. 네. 우리는 예측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소비자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갑자기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디자인한 제품이, 개발한 제품이 네. 환경에 따라서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을 조금 이제 예측을 해보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이해가 됐나요? 네, 광범위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일단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통계를 가지고 이런 거시환경 분석을 많이 해요. 통계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 뭐 국회 도서관 같은 데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헌들,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광범위한 그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진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할 아이템을 어떤 아이템에 접목을 시킬지 그런 거를 이제 전체적인 환경 분석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사이트에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띄워놓은 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하는 이제 국가 통계 포털인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통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네. 국내 통계 한번 볼게요. 주제별 통계 카테고리가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주거, 환경, 뭐 재정, 금융, 국제, 무역 수지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리서치해서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는 클라이언트한테 100번 얘기해봤자 어떤 근거로 말씀하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저희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게 증거 자료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설득을 할 수 있는 설득 자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여러 가지 자료 분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번 시간에 그 휴대폰 변천사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그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지금 말고 향후의 미래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지금 뭐 기술적인 트렌드보다는 이렇게 외형에서 비춰지는 뭐 컬러 또는 재질, 그 피니싱 방법들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거거든요. 완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점점 휘어져요. 그림만 보더라도 네. 확실히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확 느껴지죠.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80년도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 형태적으로 보면 굉장히 각지고 굉장히 크죠, 사이즈가. 네, 기계적이고. 그렇죠. 기계적인 부분도 있고. 네. 대신에 지금 2020년도, 예를 들어 2010년도 제품에 비하면은 뭔가 완전히 구형이라는 느낌이 확 들죠. 네, 확실히 컬러감도 별로 없고 그냥 이제 회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장에 대한 기술이 그만큼 발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그런 컬러 부분이긴 한데 컬러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변천사도 한번 이쪽 부분에 그 그림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90년도 들어왔을 때는 사이즈가 소형화되고 좀 더 컴팩트한 그런 네. 느낌을 많이 받죠. 그래도 이게 번호판은 가릴 수 네.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그렇죠. 되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90년도에는 형태적으로 보면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네. 플립형. 플립. 플립형. 네.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렇죠. 플립형이라는 거는 이제 폴더 개념이긴 한데 약간 폴더 개념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립형 구조가 있고 또 컴팩트형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컴팩트형. 네, 컴팩트형. 네. 네. 그러면 2000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색도 막 바뀌었죠, 갑자기. 네, 갑자기 실버색으로. 또 외형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뭐가 조금 기존 제품하고 달라졌을까요? 좀 작아진 거 하고. 그렇죠. 작아지긴 했죠. 많이 작아졌죠. 각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신기술 적용 유무, 발전 가능성 추이 같은 제품의 변천 과정을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변천 과정을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요. 다음번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제품을 어떻게 구축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단순하게 간략하게 실습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시 환경을 이해하면 프로젝트의 방향을 조망할 수 있는데요. 문헌, 인터넷,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최신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시장 동향과 이슈를 파악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과 경제성 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시 환경 분석의 범위는 스텝 분석을 볼 때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치 분야를 포함합니다. 정보를 모을 때는 통계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기준이 됩니다. 통계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주제별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품과 관련된 생태계를 조사하고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세계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글로벌 정보를 수집합니다.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에 알맞은 기술 및 제품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조사 범위가 확실한 미시 환경조사인데요.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을 주제로 가격과 기능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불평이 없을 때까지 도전하는 모습, 불평제로 출발! 소연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그 미시 환경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 스마트폰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보면 각 제조회사들의 주력 제품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정책적인 부분 또는 기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이제 제조회사마다 컬러를 달리해가지고 포지셔닝을 지금 구성하는 중입니다. 소연 씨가 많이 헤매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초기에 보시면 이제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리서치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도 당연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격적인 부분까지 또는 기능에 대한, 지금은 이제 미시환경 분석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덜 돼 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주력 제품이 지금 어디에 가격적으로, 지금 수직적인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리서치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거는 정확한 가격하고 정확한 기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 포지셔닝이 정확해야 돼요. 임의로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제조사들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그걸 상대적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포진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런 미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작업자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게 하나의 큰 이미지 맵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각 제조사들이 지금 주력 제품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가격적인 정책이 상측에 지금 포진시켜져 있는 부분이 이제 S사하고 A사가 가격적인 포지션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중국 제조사 일부분은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전략적으로 저가 제품 쪽을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지 잘 모르겠네. 소연 씨가 또 뭔가가 막히나 본데요. 맞지 마요. 분석은 나름대로 했지만 진짜 이게 정확한 분석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다 넣었다가 이쪽에다 넣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팁이 있다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각 제조사별로, 그러니까 엑셀을 활용하든 각 제조사별로 단가 또는 기능, 이거를 엑셀별로 쭉 만들어 보면 그 대략적인 가격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이 가장 비싼 제품이 있고 가장 낮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직 주기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포지셔닝이거든요. 그거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정확한 가격대가 나와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렇게 위치시키면은 지금 이렇게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소연 씨 작업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은 뭔가요? 네, 소연 씨가 지금 작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하나의 그 제조사 군이 포지셔닝 같이 겹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가격적인 측면이 겹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과감하게 겹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군집이 형성이 되거든요. 또는 뭐 과감하게 끝과 끝이 극과 극이 이제 지금 포지셔닝 맵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정확한 위치에다 갖다 놓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약간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팁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엑셀표 상에서 정확하게 가격대를 나열하고 기능을 나열하게 되면 내가 이 제조회사는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크게 어려워할 부분은 아닙니다. 리서치만 정확하게 돼 있다면. 자, 소연 씨 오늘 네. 그 미시환경 관련해가지고 관련 포지셔닝을 해봤는데 네. 어땠어요? 그 작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래도 제가 아는 회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처음 생소한 회사들은 어디 놓을지 좀 오락가락했어요. 소연 씨가 이제 전체적으로 리서치는 많이 해서 잘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포지션 네. 위치를 할 때 여긴 것 같기도 하고 여긴 것 같기도 하고 네,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그냥 이제 감으로만 그냥 이렇게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포지셔닝 맵 할 때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올려놨잖아요. 지금 저희가 네. 했던 부분은 수직 측은 가격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고가, 저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네.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제조회사들을 나열을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제조회사들마다의 그 주력 제품의 가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 가격에 대한 포지션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다 놓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 있고 또 저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기존의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나열을 미리 해놨으면 위치 놓기가 정확하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눈에 어떤 회사는 어떤 정책을 갖고 간다. 네. 어떤 회사는 뭐 저가 정책을 갖고 간다. 그런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다음부터는 좀 더 그 네. 내용을 숙지를 하고 그런 맵을 만들게 되면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네. 좀 더 좀 신중하고 세심하게 봐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난이도 있는 구성을 한번 제가 자신 제품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인터넷에 자료를 찾으면서 거기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미시환경 분석은 개발하려는 제품과 관련 있는 제품의 기능, 사용에 있어서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분석 방법은 먼저 매체를 선정하고 조사할 범위를 정의하는데요. 자료를 수집하여 연관성 있는 자료 또는 준비된 순서에 따라 분류합니다. 분류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데요. 이미지 키워드 맵, 포지셔닝 맵 등을 활용해 자료를 배치함으로써 제품의 속성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광고주를 만나 디자인 트렌드를 공유하려 하는데요. 디자인의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공유하고 광고주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광고주를 찾아서 시작합니다. 광고주를 찾아가는 두 분께 묻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디자인 트렌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클라이언트하고 논의를 하러 왔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자료를 한번 조사해봤는데 광고주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논의할 내용들은 그 디자인 트렌드에 관련돼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대표님께 어떤 지금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연령층에서 어떤 컬러들을 선호하는지 그런 조사 분석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필요한 자료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은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시간, 지역, 연령, 성별, 나이, 종류, 역할 등이 있는데요. 분류된 정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분석 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상측에 보시면은 이제 컬러 구분은 차가운 색하고 따뜻한 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보시면은 오른쪽 2017년도에는 컬러에 대한 분포도가 조금 약간 퍼져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좀 약간 차가운 계열 쪽이 약간 많이 포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이제 개성이 좀 더 강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컬러 분포도가 조금 이제 따뜻한 쪽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더 차가운 쪽도 어느 정도 포진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 자체도 거의 한쪽 방향으로 지금 쏠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은 기술 발전의 현 상황과 재질 및 생산, 가공 등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출시되는 제품들에 대해 비교 조사하는데요.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융합의 추이 등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료를 조사할 때는 관련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의 제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저희가 디자인 컨셉 잡거나 어떤 전략을 짤 때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같이 이제 추진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큰 틀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연령대, 그다음에 지역별 또는 어떤 나라에 대한 풍습이나 종교까지도 같이 거시적인 환경까지도 분석을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연 씨 오늘 그 광고주하고 디자인 네. 트렌드 맵에 대해서 우리가 미팅을 해봤는데 네. 느낌이 어땠어요? 소연 씨가 직접 만드는 거를 보니까.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게 이 한 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의 그 정보 그리고 트렌드 뭐 이렇게 미래 가능성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클라이언트한테는 최대한 시각적으로 우리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또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분석을 할 때도 분석은 잘 했어요. 대신에 이제 설명을 할 때 왜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좀 자세하게 부연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하고 1대1로 미팅을 해서도 네.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도표를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 그 제품의 분포, 제조사의 분포를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흐름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뭐 나아갈 제시 방향 이렇게 제시해 주니까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수집된 정량적 정성적 정보들은 목적과 용도에 따라 최적의 분석 기법으로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수많은 정보를 자료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은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수집자료 분류 방법에는 시간, 지역, 연령, 성별, 나이, 종류, 역할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으며 정보의 분석 기법에는 소비자 분석, 환경 분석, 제품 분석, 경쟁사 분석, 시장 분석 등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현 상황과 재질 및 생산, 가공 등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출시되는 제품들에 대해 비교 조사하는데요. 조사한 자료로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융합의 추이 등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료를 조사할 때 관련 시장에 대해 이해하며 현재의 제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뇌발전소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 과제는 무엇인가요? 프로젝트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들을 소연 씨가 직접 배치하고 작성해보는 과제입니다. 브랜드나 유사 제품군 간의 동질성을 알 수 있는 훈련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관계성이 없었던 분야의 융합도 보다 쉽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두뇌발전소 출발합니다. 소연 씨, 네. 제가 지금 세미나에 가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개발할 게 제품 디자인할 게 홈 네트워크 관련 그 디바이스를 디자인해야 돼요. 네. 디자인하기 전에 그 홈 네트워크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해놓겠습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우면 전화 주세요. 네, 연락드릴게요. 네,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검색해볼까? 일단은 독일부터 시작해보자. 표도 잘 모르겠고 다른 나라 검색해볼까? 이번에는 미국의 직구. 미국의 직구. 이것도 이렇게 표로 돼 있네. 근데 잘 모르겠다. 분석을 할 수가 없네. 한번 물어봐야겠다. 소연 씨? 강사님. 네. 제가 지금 홈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진을 찾아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우선 그 전체를 기준으로 네. 카테고리 분류가 필요해요. 아, 카테고리요? 네, 따라서 이게 솔루션 기반으로 분류해도 되겠죠? 네네. 네, 우선 이게 기능적인 솔루션을 분류하고 그 분류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네. 세부 기능을 나열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아,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네네. 가정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그 가전 조명 등의 컨트롤 솔루션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할 거예요. 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네, 실제 소연 씨가 집에 네. 있다고 가정하고 네. 그 홈 네트워크를 위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면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부분이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연 씨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겠는데? 프로젝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제품의 사용 환경과 주변 기기들과의 상호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정리가 되겠지? 끝!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프로젝트 상관관계 분석은 제품 사용의 연결고리와 그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사용되고 설치되는 환경의 조건, 위치, 온도, 기온 등은 주변 상황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에 알맞은 개선안과 새로운 사용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브랜드와 유사 제품군 간의 동질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용 환경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용 방법 및 대상의 변화에 적합한 기술, 기존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던 타 분야 및 기술 등의 융합 분야처럼 제품 연계 기술이나 융합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 실수가 뭐길래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 걱정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차 시 불평제로 모르는 것이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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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가 확실한 미시 환경 조사인데요.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을 주제로 끊어있기를 잘못했어요. 네. 과격이 아닌 가격에 대한 미시 환경 조사를 해야겠죠. 2차 시 불평제로